경기도 수원과 시흥, 오산, 부천 등 수도권은 물론 세종, 천안, 대구까지 최근 베트남인 전용 주점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집단 마약 투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다양해 외국인 주점뿐 아니라 펜션과 심지어 인적이 드문 고깃배에서도 투약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5년 새 외국인이 피의자로 검거된 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살인과 강도, 폭력 등 대부분 범죄는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유일하게 마약 범죄만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4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 10명 중 3명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베트남인 수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22만 명입니다. 베트남, 동남아 외국인들이 일단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제 결혼만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여러 비자 형태로 좀 많이 한국에서 베트남인들만 사용하는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 팔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투약이 이뤄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그 SNS로 모임을 공지하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마약 파티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2021년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외국인 범죄 전문 수사 인력은 반토막 났습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마약 접촉 경로 파악 등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베트남인 전용 대형 클럽. 화려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클럽 내부를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장악합니다. 마약 투약 현장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클럽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선 베트남인 12명이 긴급 체포됐었는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외에도 경찰이 수도권 내 다수의 베트남인 전용 주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온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오산, 부천 등 수도권 베트남인 전용 유흥주점에서도 엑스터시 등 마약 투약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전용 주점 10여 곳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마약을 투약한 7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0여 명, 한국인 마약 투약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보다 환각작용이 3배 이상 강한 엑스터시를 주로 투약했고 동물용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은 문은 열긴 하는 것 같던데. 베트남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와가지고 예전에도 경찰 한번 와가지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마약 돌아다니다. 베트남인 전용 주점은 SNS 등을 통해 호객 행위를 하고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왜냐면은 방이 다 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지리피로 와가지고 막 하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알고. 경찰 조사 결과 주점 직원들이 마약 투약을 하면서 손님들에게도 투약을 적극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흥 접객원들이 보통 시간당 일정 돈을 받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그 투약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투약할 것을 이렇게 권유해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경기 남부경찰청은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 등으로 업주와 유통책 20여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해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덮칩니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9곳을 단속해 마약 혐의자 90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베트남인들은 수입책 7명, 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으로 66명의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천만 원어치. 베트남 현지로부터 국제 우편으로 MDMA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해 투약, 판매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인들에 의한 마약의 대량 유통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남 진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40대 여성 업주 A씨가 마약을 유통하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A씨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 도우미들을 통해 상당 기간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여자분들 빨리 와요. 유흥주점 여자 화장실 천장에서는 마약을 나누는 데 쓰인 전자저울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 파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하더라도 별도의 도주로가 구비되어 있고 CCTV로 상시 감시를 해주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고, 경찰은 베트남인들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한 은밀한 거래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어 마약의 출처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시무섭입니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신종 마약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베트남에서 마약 원재료를 화장품으로 위장해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4리터의 신종 마약 러쉬를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2,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3,3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러쉬는 2군 임시 마약류이면서 최음제의 일종으로 A씨는 러쉬의 원재료가 베트남에서 싸게 판매되는 것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와 제조한 뒤 비싼 값에 판매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러쉬는 흡입할 경우 혈관을 확장시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심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원래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명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활동해오다 최근 경기가 안 좋자 마약류 유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중간 유통책 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유통책과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보겠습니다. 신정원 기자. 네. 외국인 전용 클럽을 한번 단속을 했더니 이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전용 클럽들이 있습니다. 네. 전에 인천에서도 한번 이제 문제가 돼서 검거가 됐던 사례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특히 베트남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클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인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예약을 받아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곳인데 경찰이 이곳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무려 마약 투약자가 12명이 검거가 됐고요. 네. 불법 체류자가 22명, 그리고 불법 취업자가 5명이었습니다. 마약 투약자들한테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이 검출이 됐는데 경찰 진술 과정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한 잔에 10만 원이었다. 이런 네. 진술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렇게 마약 파티를 벌였던 거죠?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비밀 통로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만들어둔 비밀 통로가 3곳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속 같은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손님들을 내보내는 그런 작전들까지 좀 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암암리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밀 통로가 3군데나 있었으면은 그리로 도망간 사람은 없나요, 혹시? 이번에 일단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제대로 이제 덮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50명 정도의 경력을 투입을 했는데요. 많이 갔네요. 미리 지도를 입수를 해서 통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통로들을 다 틀어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도망자, 도주자들을 다 검거할 수 있도록 막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수원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마 단속을 진두지휘한 모양인데 송동우 형사과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수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측면 계단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쪽을 사전 폐쇄를 하고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오윤성 교수님, 이 붙잡힌 사람들 중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들도 꽤 있다고 그러던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단 이제 이번에 그 검거된 그 인원들을 보게 되면 클럽 내에 9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40.6%에 해당되는 그 39명이 마약 투약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분류를 하겠죠. 마약 사범이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인 그런 경우는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만약에 불법 체류자면은 강제 출국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이제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이 법무부 출입국 그 관리부서에서 과태료 범칙금을 갖다가 부과하고 강제 출국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신 기자,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 전용 클럽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 네. 자 다른 클럽에 대한 수사는 없나요? 일단 다른 클럽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검거가 됐었고요. 일단 이렇게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걸 유통하는 유통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일단 검거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 또 누가 이제 상선에 있는지 이걸 추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외국인 클럽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정원 기자, 오윤성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